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공포썰을 발견했다. 그것은 한 네티즌이 직접 겪은 이야기로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해당 사용자는 이 글이 허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임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친척 집을 방문했던 그는 오랜만에 시골의 공기와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 마을은 인구가 많지 않아 주변은 늘 조용했고 밤에는 더욱 고요했다. 그러나 그해 여름, 주인공은 그곳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겪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주인공은 마당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의 유일한 가로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전기 이상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갑자기 모든 불빛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그의 귀에 가까워지는 듯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주인공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마을 끝자락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는데 평소 아이들에게는 결코 가선 안 된다는 장소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밤 그는 어떤 힘에 이끌리듯 그곳으로 향했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그는 문득 자신이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였다. 그러나 너무나도 낮고 음울해서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폐가 앞에 다다른 주인공은 기묘한 냉기에 온몸이 오싹해졌다. 그는 떠나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몸을 붙잡고 있는데 그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폐가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불빛 속엔 한 여인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떨어뜨려 그의 눈과 마주쳤다. 놀란 그의 심장은 멎을 듯 뛰기 시작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달아났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그날 밤 잠에 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그 여인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마을 어르신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자 어르신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어르신은 그 폐가엔 오래전 슬픈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여인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고 말했다. 그 후로 주인공은 그 마을 방문을 자제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은 후로 가끔씩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전등이 깜빡거리는 현상을 경험했다. 도시의 자신의 방에서도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건은 주인공에게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누군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이 달렸고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했다. 또 다른 이들은 단순한 상상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인공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그의 글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많은 공포썰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기숙사에서 첫 학년을 보내고 있었다. 나의 룸메이트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우리 사이의 깊은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부터 시작된다. 기숙사 방은 전형적인 두 사람이 쓰는 방이었다. 각자 침대가 맞은편에 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다. 책상 옆 창문으로는 캠퍼스의 아름다운 전경이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창문이 왠지 모르게 음산하게 느껴졌다. 별빛이 비치는 창 밖의 기숙사 건물은 누군가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며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때 얇게 열린 방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이 아니었기에 바람이 불어올 리가 없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누군가 복도에서 서성이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복도의 센서는 움직임을 감지해 불이 켜지는 시스템이었기에 빛이 새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발소리가 실제가 아닐 가능성을 암시했다. 다음날 룸메이트가 수업에 나간 사이 나는 홀로 방 청소를 하며 곳곳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침대 밑에 처진 커튼이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에 커튼을 걷어내니 낡고 먼지가 가득한 일기장이 내 눈에 띄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조심히 그것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 일기장은 이전에 이 방에 살던 학생의 것이었다. 날카로운 글씨로 적힌 일기에는
불길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밤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창문으로 아니면 문틈으로 복도를 서성이고 내 잠을 방해한다. 머리카락이 곤두선 나는 일기를 덮고 침대 밑에 다시 밀어넣었다. 혹시 나만의 착각일까 싶었지만 그 밤 또다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룸메이트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번호의 장벽과 그가 겁을 먹을까 걱정되어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룸메이트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그 역시 밤마다 목격한 이상한 현상에 대해 말했다. 그가 말한 모든 것들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일치했다. 둘 다 잠을 설치게 되면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복도에는 항상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고 창밖의 그림자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는 기숙사 관리자에게 우리가 기숙사에서 겪은 이상한 경험에 대해 말했다. 관리자는 우리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 방에 얽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해 전 한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그 방에서 자신을 해쳤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종종 학생들이 그 방에서 이상한 경험을 보고했다고 했다. 관리자는 방을 바꾸겠다고 제안했고 우리는 흔쾌히 수락했다. 방을 옮기고 나서야 불안한 감정은 점차 사라졌다. 더 이상 발소리도 나를 지켜보는 시선도 느낄 수 없었다. 룸메이트와 나는 안도하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가끔 늦은 밤이 되면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 모를 불청객의 시선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우리 대신 그 방을 쓰게 된 학생들에겐 아무 일도 없기를 조용히 속삭이며 잠에 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언니와 함께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갔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산과 강이 어우러져 있어 경치가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만큼 의진 곳이라 밤이 되면 주변은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다. 우리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신 할머니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할머니는 우리에게 저녁 식사 후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밤이 되면 아무리 궁금해도 마당에 있는 우물 주변에는 절대 가지 말거라. 그리고 누군가 문 밖에서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나를 꼭 깨워야 한단다. 나는 언니와 서로 우아한 표정을 주고받았지만 할머니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로 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문을 꼭 잠그고 창문도 잘 닫아 놓으라며 당부하셨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시원한 여름밤 바람이 살랑대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곧 사실로 드러났다. 밤이 깊어 갈수록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수영아. 낮은 여자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에 잘못 들은 것이겠거니 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수영아, 나와서 놀자. 나는 숨을 죽인 채 이불을 끌어당겼다. 언니가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깊이 잠든 듯했다. 순간적으로 할머니의 당부가 떠올랐다. 누군가 부르면 대답하지 말고 깨우란 말씀이. 하지만 나는 무서움에 몸이 굳어졌고 깨우러 갈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갑자기 방문 손잡이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려고 애쓰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훨씬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영아, 문 좀 열어줘. 나 혼자 너무 무서워. 그 목소리는 분명 내 친구 지연이의 목소리였다. 지연이는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왜 여기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들리고 그곳을 향해 조금씩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나는 숨죽여 공포에 떨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언니를 흔들어 깨웠다. 언니, 밖에 누가 있어. 언니는 처음에 믿지 않는 듯 했으나 방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에 곧 깨어났다. 우리는 두려움에 가득 차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다. 다행히 할머니는 잠에서 깨셨고 우리가 설명한 상황을 차분히 들으셨다.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고는 함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방문을 두드리던 소리와 목소리는 어느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할머니의 인도하에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러 갔다. 그들은 그제야 이 마을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오래전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 우물에 빠져 죽은 이후
그녀의 원혼이 한밤중에 아이들을 불러내어 데려간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우리는 할머니의 경고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밤의 경험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음을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할머니 댁에 머물러야 했던 우리는 해가 진 뒤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밤에는 결코 홀로 다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공동의 노력으로 그 현상을 막아왔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전설일 수도 있지만 그날 밤 우물가에서 들려왔던 그 목소리가 실제였는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오싹한 기분이 든다. 할머니 댁에 다녀온 이후 나는 그날 밤의 일을 거의 잊지 못하고 있다. 여름밤 익숙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누군가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올지 여전히 궁금할 따름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고 가족들은 이미 잠자리에 든 상태였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집중력도 흐려지고 피곤함이 밀려왔다.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조용한 동네의 골목길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벌레들만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귀를 익히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밖을 자세히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고양이나 길짐승이 지나간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던 찰나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참을 창문 밖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겁이 났지만 그런대로 무시하기로 하고 창문을 닫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려는데 이번엔 확실히 들렸다. 똑똑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집의 대문이 아닌 바로 내 방 문을.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방에는 나 혼자였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 시간에 가족 중 누군가가 장난을 칠 리도 없었고 그렇다고 문이 저절로 울릴 일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귀를 대고 바깥 소리를 들으려 했다. 그러나 다시 조용해진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용기를 내 문을 활짝 열어보았다. 어둡고 긴 복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무도 없었다. 긴장을 풀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다시 내다봤다. 이번엔 멀지 않은 사거리 가로등 아래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긴 머리가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다. 순간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괜찮아.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야.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여성의 머리가 조금씩 내 쪽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나는 급히 커튼을 쳤다. 불안한 마음에 결국 불을 끄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왜 창밖을 보지 않아? 라는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침대에 몸을 껴안은 채 밤을 꼬박 새우게 되었고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라며 창문을 열어 다시 밖을 내다보았지만 가로등 아래 놓여있는 하얀 꽃 한 송이가 지난 밤에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후로 나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가끔씩은 분명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